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네, 보고 하나 드릴까요? 네네. 모범사례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이자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향민 출신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대안학교, 여명학교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이제 남의 건물 새들어서 전전하다가 이번에 강서구의 폐교 부지에다가 신축 교사를 짓습니다. 학교 측이 100억을 지난 20년 동안 모금을 했고 이제 건축비가 160억인데 나머지 건축비 60억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시 교육청과 통일부, 현대차가 업무 협약을 이번 주에 합니다. 모범 사례고요.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한양행 그룹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북향민 대학생들에게 680명에게 장학금을 20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북향민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했습니다만 아까 산업부 장관님 보고하신 시슐랭 마크 기업의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유한양행 추천합니다. 네, 시슐랭 이름 잘 지은 것 같네요. 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각 기업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활동들은 하는데 그게 총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네, 이 선행에 대한 우리나라 그런 관념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점잖게 말이야 자기가 점잖지 못하게 자기가 한 걸 자랑을 하나? 이런 그 유교적 관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권장해야 될 일이거든요. 좀 많이 알리고 또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획하신 것 같네요. 네, 행안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안부는 이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에 대한 이 업무를 실행해 왔었는데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이라든가 착한 기부 대상, 그 다음에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뭐 이런 이제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개인에 대한 기부 또 자원봉사에 대한 포상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CSR이 일반화되고 기업들의 사회 기여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포상 제도도 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상으로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기업의 주식 기부라든가 이 공익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그리고 공익 목적 투자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는 상증세법 개정이라든가 기부금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고 그리고 개인들의 기부, 기업의 기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걸 잘 알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뭐 혜택이나 또 홍보 효과 이런 것들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각 부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합쳐서 정부가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좀 잘 만들어지고 또 각 기업들이 또 부처마다 다 협의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좀 하나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리고 아까 바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잘 알려지도록 한꺼번에 좀 살펴보는 것들은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도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의견. 잠깐만, 이게 아까 제가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그거를 논의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하게 하면 그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형벌을 운영하다 보니 형벌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여튼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관련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 소관 사무에 뭐 현안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검찰에서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이렇게 의뢰해서 기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지금 예컨대 소년원 같은 경우에 특정 기업이 각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면서 책도 기부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부가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 네, 정부가 받을 때 그렇습니다. 민간에 하는 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삼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기소한 사례들도 있기는 해서 지금 예컨대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그런 문제가 사례와 있다.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문제도 한 번은 정리를 언젠가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대통령님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 굳이 걸면 걸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업발전법에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이게 산업 조항이 있어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어쨌든 이게 하여튼 그 문제도 정리를 언젠가 해야 된다. 이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건 선생님 말씀대로 내용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처 협조사항 공유하겠습니다.